네, 키움 모닝노트의 서사연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좀 주무셨어요? 네? 주무셨어요? 네. 아니 저기 이른 저녁에 잠을 자니까. 아니 근데 건반면은 못 이른 주무셨을 저녁? 것 같아요. 11시 정도에 자긴 했는데 정이 많이 올랐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다가 네. 그 바이든의 희망 고문 해가지고 이제 그걸 올린 게 있어요. 예, 그때만 해도 트럼프가 다들 이길 거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트럼프가 왜 승리의 길로 가고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 뒤져봤거든요. 네. 근데 봤더니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가장 많은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흑인 비율이 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인구가 또 많고 그 일부 카운티 같은 경우는 80대 20 뭐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바이든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 개표율을 보니까 거기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그게 개표가 막 진행이 되면 조지아도 역전시킬 수가 있고 노스캐롤라이나가 95%이긴 하지만 표차가 좀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가 거의 개봉이 안 됐었고 네. 그래서 이게 개봉이 되면 6대 4로 계산을 해가지고 두드려 보니까 역전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시간도 마찬가지였고 펜실바니아도 지금 보니까 일부 이제 인구 많은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카운티? 그 카운티 같은 경우도 개표가 아직 많이 안 됐고요. 네. 그 우편 투표가 300만 표 중에 거의 한 100만 표, 100만 표 이상이 좀 개표가 안 돼가지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뭐 플로리다도 이길 수 있어, 아니 펜실바니아. 그 펜실바니아도 이길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든이 승리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였고요. 이제 시간이 쭉 지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좁혀지기 시작했고 그러게요. 위스콘신하고 미시간이 역전을 해버렸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은 이제 바이든 승리 가능성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좀 안타까운 거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밀어줬는데 확실한 그 승리를 바이든이 하지 못한 것이 그렇죠. 가장 큰 그 문제고. 근데 그게 저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 투표하기 귀찮은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측이 결집하면 막 이게 우편 투표가 막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대부분 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뭐 민주당 지지층이 훨씬 더 많이 했다. 큰일 난 거죠. 자극한 거네요.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투표 당일날 보면 줄이 삥삥삥삥 돌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대부분 다 공화당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버려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는데 중요한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이 아니었어요. 상원. 사실은 상원. 네. 상원이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갔어요. 그 어제 말씀드렸던 공화당 넘어간 게 요거는 유지가 된 거죠. 우리가 유지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넘어갔다고요. 한번 네. 봐드릴게요. 네. 일단은 어제 말씀드렸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수잔 콜린스. 그 공화당 내에서도 중도파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메인주 그쪽에서 민주당이 여론조사 결과로는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와서 이것 때문에 이제 50대 50 또는 51대 49 뭐 이런 네. 식이었는데 여기를 장악을 해버렸어요. 예, 그거 딱 뒤면서부터 이제 공화당이 끝난 거죠. 예, 그 사실은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우리 시장 말고 미국 시간의 선물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선도 대선이지만 저게 중요했었어요. 수잔 콜린스가 급등을 하고 그 몬타나 쪽에서 이제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게 파란색 도화지에 빨간색이 탁 찍히는 게 이게 최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 때 오바마 때도 그랬었어요. 오바마 때도 시장에서는 오바마가 당선이 되면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그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올 거다. 뭐 이런 뭐 소설 같은 내용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오바마가 그런 행동들을 했거든요. 모든 법인세 인상이고 뭐 경기에 영향을 줄 만한 모든 정책들은 다 뒤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경기 부양책을 어마어마하게 써왔죠.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런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줘왔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블루웨이브가 된다 하더라도 법인세 인상은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대규모 부양 정책이 나오면서 시장은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블루웨이브가 깨지니까 아 법인세 인상 못 할 거야라고 해서 올라가죠. 이게 이제 주변의 이제 영향들인 거고요. 하나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도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엊그저께 미스테리 투자자가 S&P 주식 옵션에 관련돼서 3억 불을 투자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게 불콜 스프레드, 그러니까 고가의 콜을 매도를 하고 저가의 콜을 매수하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급등을 거기에 베팅을 한 거죠. 3억 불을. 스프레드는 뭐 콜로 하나 푸스로 하나 저기 그 상당 하단이 다 막혀 있는 전략인데 그렇죠. 사실은 제대로 된 사람은 그 이 풋옵션으로 스프레드를 걸어야지 그래야지 이익이 더 커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콜로 하게 되면 뭐 아침에 복잡한 얘기지만 전략 구성하는 비용이 들어가거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무튼 뭐 근데 이제 그 흐름 자체가 3,600 그러니까 S&P 기준으로 지금 현재 3,500 뭐 이런데 3,400 얼마고 막 그런데 3,600, 3,700 정도까지 올라가 주면 대규모로 수익 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그 물량들을 많이 풀었다라고. 샀다가 다시 예, 그런 내용이 나오면 현물을 또 사야 되니까. 예, 지난번 이제 소프트뱅크 사태처럼 예,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급적인 것들도 그렇고 뭐 다들 좋은데 막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뭐 불법이다 뭐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에는 신경을 안 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올라가는 것만 보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급등을 했습니다. 대신에 물론 이제 대형 기술주가 급등을 했고요. 네. 또 하나가 어느 섹터가 또 급등을 했냐면 제약 바이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바이오젠 이슈도 좀 있었지만 트럼프가 얼마 전에 약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인하하는 정책들을 좀 행정명령을 좀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하고 약간 달라요. 민주당은 소비자 물가 이상의 플러스 알파여 가지고 뭐 그만큼만 이제 올리는 정책들을 펼치는 거라면 트럼프는 아예 그냥 여기서 약가를 큰 폭으로 이제 하향 조정하는. 그러니까 트럼프 안 됐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쪽이 또 튀었죠. 거기다가 그 다우 30 종목 중에 하나인 그 유나이티드 헬스 이게 오바마 헬스 계속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11월 10일 날 대법원에서 이제 이거 관련된 판결을 내릴 거예요. 근데 이거 아마 그 지금 이제 6대 3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물 건너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오는 게 그 바이든 헬스케어 이게 또 다른 걸로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또 이번에 공화당이 잡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헬스케어 업종들이 또 폭등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술주하고 제약 바이오 업종만 4, 5%씩 폭등을 해가지고 이 지수 전체를 끌어올렸고요. 반면에 국채금리는 급락을 했죠. 금융주 많이 빠졌어요. 국채금리가 급락한 요인은 몇 가지가 좀 있지만 첫 번째는 대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약해진 거. 채권 매수하는 게 더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그 대규모 부양 정책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채권의 공급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제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더 급락을 하고. 이게 최근 들어서 블루웨이브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라왔던 그게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주가 급락을 했고 또 하나는 대규모 부양 정책이 안 나오잖아요. 네. 중소형주들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일부 두 개의 업종 빼놓고는 나머지 다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남아 있는 이슈들. 이게 그 대선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난 게 아니고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은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변동이 있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변동성들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건데 대선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도 대선 선거는 있었지만 그다음에 이제 일정들이 있잖아요. 선거인단들이 와서 투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기 그 명목상에 저기 그 대통령 확정 짓고 그 다음에 백악관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제 일련의 절차들이 있는데 대법원에 딱 계류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딜레이 될 수가 그게 있어요. 이제 12월 8일까지 이게 모든 게 결정이 돼야 돼요. 선거인단 수 자체가 12월 네. 8일 날이 정확하게 이제 나와주고 그다음에 1월 3일 날 이번에 그 당선된 사람들 있잖아요. 상원 하원들 네. 이게 이제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이쪽에서 일단은 그 명목상이지만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결을 하고 1월 20일 날 취임은 미국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라서 네. 그때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만약에 이 사태가 이제 더 장기화되고 난리가 나고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안 내리고 딜레이 돼 버리면 1월 20일 날 만약에 안 되면 이제 하원 의장이 이제 대통령 대행을 또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좀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이제 시장 뭐 나쁘게 보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세상 망해라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남북 전쟁. 거기까지는 가야겠죠. 극단적이네요. 남북 전쟁도 사실은 링컨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 불복하면서 그 남북 전쟁이 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장난 아닙니다. 그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물론 우리 시장 어제 진행되는 중에서는 트럼프가 약간 우위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간밤 뉴욕장에서도 사실 그쪽은 별로 흐름이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어떻게 대선 봐야 불확실성. 대선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일부 테마들, 특히 대형주 종목들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바이든과 관련된 대형주, 그게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서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좀 봐야 되는 것들은 상원이 이제 갈라져 버리니까 상하원이 네. 갈라져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비용 분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란이 또 이어지면서 문제가 생기죠. 정책의 그 진 속도가 굉장히 그렇죠. 느려지겠죠. 가장 우려하고 있는 네, 게 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연간 전망 같은 경우를 대체적으로 블레이브가 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하긴 네. 했지만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연초까지는 시장 자체는 많이 흔들릴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조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흔들리는 정도.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오르고 내리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부양책을 어떻게든 쓸 겁니다. 쓸 수밖에 네. 없고.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어저께 그 경제지표 발표된 것들을 보면 고용이라든지 서비스는 망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부양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반등을 주는 자신의 이제 반등폭은 제한되고 그러다 조정폭도 제한되고 이런 가운데 장기 박스권 장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고요. 이럴 때 이제 가장 주목할 부분들은 결국 테마 장세예요 이제. 이게 중소형 장세, 개별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미국 쪽에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백악관 인근에서 극우단체 대표가 흉기에 피습을 당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극우단체 대표는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흑인 인권단체의 저기 그 소행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죠. 또 흑백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게 이제 국지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저기 그 계층 간 내지는 흑백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좀 이제 불불 끓어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그렇죠. 거죠. 싸우지는 이제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이 네. 역대 최대로 극과 극으로 갈려져 있는 시장이라고 전망들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주변에 그 우리 그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유리창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나무로 다 막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뉴스에서 봤어요. 네. 한판으로 전부 다 막고. 판으로 막고 뭐 네. 이런 것들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음. 이게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 상태로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여기에서 오늘 뭐 MSCI 지수 지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한 1% 이상 올라가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장마감 이후에 퀄컴이 또 실적이 좀 잘 나왔잖아요. 시간외로 뭐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양호할 수는 있겠지만 이 상태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위아래로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변동폭이 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대응 자체는
여기에 대해서 잘 따라다니면서 수익이 극대화시킬 수 있으신 분들이야 단기 매매에 가담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그냥 여전히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다음에 옆으로 빠져서 일단 관망한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좀 주변 상황들이 안정적이라면 변동성을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번 변동성은 즐길 변동성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서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 가장 큰 불확실성이 거치기 전까지는 좀 물러서 있자라는 입장.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 코로나도 지금 뭐 하루에 10만 명씩 막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망자도 뭐 폭증을 하고 있고요. 내일 FOMC는 FOMC는 특별한 내용들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죠. 지난번 베이지북에서 그 계속적으로 이례적으로 불확실성이라는 문구를 무지무지 많이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재정정책 펼쳐라. 그게 이제 시장이 좀 기대하고 있는 요 근래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만한 요인은 하나 뭐냐면 지금 현재 계속 딜레이 됐었잖아요. 그 어느 정도 2조 2천억 달러하고 부양책. 뭐 1조 8천억 달러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좀 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네. 그게 이제 조만간에 통과가 된다면 그거 가지고 또 상승시킬 수 있어서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어제 이제 학교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할 수 있는 정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연준은 그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선출된 권력만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복잡하니까 나중에 시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키움 모닝노트 서사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